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내신에 도움이 되고 싶은 춘삼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들은 서아시아의 근대화 운동이라고 볼 건데요. 서아시아 근대화 운동이라고 나오는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국가가 총 몇 개 지역이 나오냐면 3개 지역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 아랍, 이란 이렇게 3개 지역이 나오는데 일단 많은 친구분들이 영역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많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지도를 먼저 보고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요, 여러분들 여기 아프리카 지도거든요. 여기 밑지역이 이쪽이 이집트예요. 이쪽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랍이라고 나오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요쪽에 있죠. 요쪽에 아프리카 옆에 이쪽이 아랍입니다. 교과서에는 아랍이라는 명칭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라비아라는 명칭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벗어나서 요 위쪽 지역 있죠? 요 위쪽 지역을 우리가 이란이라고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쪽 지역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쪽 지역들, 요쪽에 이제 그 오스만 제국 다 쪼개지고 나면 터키가 한 요쪽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 깨지고 나서 그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근대화를 실시를 하는지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요 외부 지역, 지도 눈에 들어오시죠? 요 외부 지역 이외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요건 한번 정리를 하고 강의를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아시아 지역 근대화 운동, 이집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집트의 근대화를 보려면 이집트의 그때 당시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집트는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어느 왕국 안에 식민지에 있었다? 그렇죠. 오스만이라는 나라 안에 식민지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이집트 지역을 총괄했던 사람 이름이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인데, 이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 나라가 뭘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되냐면, 뭘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치권을 획득하게 돼요. 근데 오스만 제국 같은 그 식민 지배하는 나라에서 자치권을 함부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대체 뭐를 가지고 얘네들이 자치권을 획득을 했냐면, 이때 당시 상황이 유럽에는 누가 한참 활동을 하고 있을 시기냐면은 나폴레옹이 한참 활동을 하고 있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기저기를 찌르고 돌아다니면서 오스만 제국도 그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 원정을 격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원정을 격퇴하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뭐까지 하게 된다? 독립까지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 국가가 이제 제대로 된 기틀을 만든 나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치권을 획득하고 나서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로 나가는 거. 우리가 그거를 무슨 화라고 얘기했죠? 근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근대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니 제일 본받을 만한 발전상을 가진 나라들이 서유럽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 알리, 이집트 이 사람도 서유럽식의, 서양식의 군대 제도를 일단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 행정에도 많은 개혁들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무함마드 알리의 업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폴레옹 원정 격퇴 이후에 자치권을 획득해서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유럽식 군대와 교육 행정을 가지는 근대화 개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함마드 알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예요. 그렇게 무함마드 알리가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집트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합니다. 정치 개혁을 했으면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역 구조를 자세히 봤더니 유럽에서 배가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가니까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이집트는 여기에다가 백기를 틀 생각을 합니다. 땅을 파가지고. 그러면 유럽 사람들도 돌아가지 않고 일로 바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유용한 길이에요. 통행료를 주고 충분히 갈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저기에다가 백기를 뚫어 놓으면 완전히 먹겠다. 그치? 금 노다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쪽에 백기를 뚫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에즈 운하라고 불러요.
운하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이제 이 근처 지역들의 이제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철도까지 이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갓 신생으로 독립한 나라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꼬와야 되겠죠. 이제 빚을 집니다. 근데 이 빚이 어디로부터 온 돈이냐면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빚을 져서 돈을 빌려와요. 그래서 공사는 실시는 하는데 문제는 이 영국과 프랑스라는 이 족속들이 돈을 좋은 마음으로 빌려줄 마음이 전혀 없죠. 뭐라도 지네가 얻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걸 빌미 삼아서 엄청날 정도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독립은 했습니다. 정치제도도 만들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좀 먹고 살려고 돈을 빌려서 뭘 개발을 해놓으니까 계속 이제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좀 강력하게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보니까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민족주의 운동이 누구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군대 중심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군대인 군부 중심으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집트인들을 위한 이집트를 만들자며 민족운동을 하죠. 쉽게 말해서 군부 중심의 헌법 개정과 민족운동은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이집트인들을 위한 이집트를 만들겠다라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투자금을 집어넣었던 영국이 이 꼴을 보겠습니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집트의 이런 민족운동들은 결국 어느 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게 되냐면 영국이 진압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집트도 인도처럼 영국 보호령이 돼버립니다. 결국 그러면 여기 뚫었던 수에즈 운하도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결국 영국이 가져가게 되겠죠. 이러면서부터 이제 실컷 고생해가지고 이집트가 독립을 하고 뭐하고 다 했으나 결국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그렇죠, 영국 좋은 일을 시키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터키의 불탄에 술 먹고 튀고 아랍은 와아아이라는 담배 입 이렇게 갔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여기 아랍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랍의 민족주의 운동은요, 아랍은 여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했던 독립운동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뭐 5.18이라든지 6월 민주항쟁 있잖아요. 그런 성격의 운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랍 민족 운동들은 주로 뭐를 매개체로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 책을 매개체로 많이 일어나게 돼요. 자, 아랍은 와아아라고 얘기했다, 그죠? 그러면 와아아 적어놓고 해당되는 거 한 개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와아. 자, 첫 번째 와에 들어가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이 아랍 지역 민족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바로 와하브 운동이라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와는 이 와하브 운동을 이어서 등장하게 된 와하브 왕국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아는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하브 운동, 와하브 왕국, 아랍 문화 부흥 운동. 자, 관련된 거 한 개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와하브 운동은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요, 우리 이슬람교가 그동안 무역 수익이나 이런 거에 우리 같이 공동체로 뭉쳐서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너무 뭐를 밝히더라, 돈을 밝히더라, 이른바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잘못된 모습이 무슨화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예, 우리 이슬람 종교가 너무 무슨화되어 있는 거, 세속화되어 있는 거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종교를 만들었을 때처럼, 이슬람교를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마호메트가 처음 이슬람교를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로 돌아가자. 우리 이렇게 세속화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던 종교의 가르침에서 너무 멀리 왔다. 그래서
이슬람교 경전 이름이 뭐였죠? 쿠란이었죠. 그래서 아예 어디로 돌아가자? Back to the 쿠란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쿠란이 가지고 있던,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던 그 본질적인 면을 우리가 부활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와하브 운동이에요. 근데 이 와하브 운동이 실현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때 당시에 이쪽 지역을 가지고 있던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의 지도자를 전부 다 술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술탄이라는 왕의 지위는 이미 초종교적인 힘을 가질 정도로 거의 한 명이 독재 정치를 하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와하브 운동대로 가게 되면은 술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종교 성인이었던 그런 칼리프 시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탄의 권한을 일단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요 단원을 보다가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슬람교 믿으시는 분들도 종교와 정치의 권한이 너무 합쳐져가지고 난장을 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쿠란으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랍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모습대로 가야 우리가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아랍 민족주의는 상승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나쁜 운동은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종교의 마음대로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다 보듬어지면서 잘 사는 그런 아랍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 그 쿠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쿠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랍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쿠란으로 돌아가면 아랍 민족주의는 당연하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이 가지려고 했던 왕이 술탄들은 그만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술탄의 권한은 자연적으로 쿠란의 가르침에 가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투더 쿠란의 정신가짐을 가지고 이 와하브 운동은 결국 나라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와하브 왕국이 되는 거죠. 이 와하브 왕국이라는 나라는 20세기가 되면은 어느 국가로 되게 되냐면 지금 존재하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계승됩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나 봅니다. 이제 쿠란을 살려냈으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리 오리지널 아랍 민족들이 갖고 있던 그 정신들을 다 되살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책들까지 살려내자라는 의미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이 일어났던 중심 지역들을 물어보는데,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슬람 제국 고대 왕국들 중에 좀 규모가 컸던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이 시리아라는 지역이. 바그다드 시리아가 이 그 시리아에 있었던 다마스쿠스라는 도시하고 그 이집트에 있는 바그다드, 이 두 지역이 옛날에 그 아랍 지역의 왕국들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통 문화들이 잘 남아있던 지역들인 거죠. 그래서 그 지역들 중에 하나인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중심 인물들은 누군가 봤더니 책이잖아요. 책은 누가 써요? 작가들이 쓰겠죠. 이 시리아 지역들에 있는 작가들, 복수형입니다. 자, 이 작가들인데 시리아나 그 근처에 있는 레바논 중심의 이슬람 문화를 잘 아는 이런 작가들이 중심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랍의 옛날 코란 같은 옛날 책들을 다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했던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랍 고전 문헌 연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아랍의 민족주의 운동은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코란으로 끌어올렸던 아랍 민족주의가 어떻게 더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반을 완전히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 기초가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고요. 또 현대 아랍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쓰는 그 아랍어들의 기본적인 것까지 다 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누가 통치를 했는지에 대한 걸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랍의 같은 경우, 아랍 민족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들이 중심이 되어서 얘네들이 민족 운동이 돌아갔는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접근하시기 조금 편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라는 담배잎 이야기했다, 그죠? 그러면 이라는 담배잎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당시에 요 이란 지역에 왕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왕국 이름이 뭐냐면 카자르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뭐도 있었다, 국가까지 존재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도 지금 대환장 파티가 벌어진 게 얘네들도 누구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냐면 러시아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러시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항구는 얻어야 되겠다,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하면서 오스만도 괴롭혔지만 여기 있는 이란 카자르 왕조도 괴롭힌 거야.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러시아 남하 정책 막겠다고 누가 이란까지 들어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쌩 난리를 치냐면 영국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저지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러시아와 영국이 마치 우리나라 안에서 청일전쟁 터진 것처럼 이란 카자르 왕국 안에서 지네끼리 즐겁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란 또 영국 손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식민 지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에 돈 되는 거 집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론 권한을 침탈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무슨 침탈이라고 불렀죠? 이권 침탈이라고 불렀죠. 영국도 이 이란 왕국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이권 침탈들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권 침탈을 할 때 이 나라에서 가장 돈이 될 만한 걸 이제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란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폈나 봐요. 그래서 담배에 대한 독점 권한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가지고 영국이 휘두르게 됩니다.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담배 이정권을 가져가가지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지고 흔드는 거를 이란 사람들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의 담배 이권 침탈을 반대를 하게 되면서 이른바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안 핀답니다. 그래서 담배 불매 운동을 실시하게 돼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삼촌도 똑같은 생각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경제적인 침탈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주의 운동이냐 민족주의 운동이냐 성향을 봤을 때 이 운동이 지금 우리가 뭐 민주주의적인 국민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이른바 어느 나라의 지배에 대비해서 영국의 지배에서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무슨 주의 운동이다? 민족주의 운동의 성향으로 봐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권 침탈 관련된 부분에서 심지어 이것도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얘네들도 야, 우리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근대화 운동 좀 하자. 어느 나라처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참 잘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헌법을 만들어서 개혁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이 입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입헌혁명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민족주의 운동이었죠. 이거는 서양식 발전을 하고 이제 정치적 권한을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대화 운동에 들어가요. 자, 요쪽에 아랍에서는 근대화 운동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민족들, 민족의 뭐 자긍심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전부 다 우리가 다 무슨 운동들이다, 전부 다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쪽은 민족주의 운동 성향, 이쪽은 근대화 운동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식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입헌군주제 이런 거 하려면 뭐 있어야 되겠어? 의회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 또 모델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헌법도 있고 왕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무슨 군주제, 그렇죠, 입헌군주제로 가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발악을 하면 뭐합니까? 주변에 센 나라들이 도움을 주질 않는데, 아까 얘네들 카자르 왕국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쌩 난리친 나라 두 군데가 어디하고 어디였죠? 그쵸, 영국하고 러시아였죠? 영국하고 러시아 이거 방해합니다. 영러가 방해하면서 결국 이 입헌혁명 실패하게 돼요. 이 실패하는 꼴을 보고
얘네들이 아싸 잘됐다 이 안에서 더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카자르 왕국의 영토를 찢어가지고 지네들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영토 분할까지 하게 돼요. 영러 분할 통치. 그럼 얘네들은 민족주의 운동은 어느 정도 빛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근대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성공이다 실패다. 그렇죠? 실패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서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근대화 운동들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크게 내용들이 뭐 글쎄요. 문제가 나올 만한 걸 찝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이펀 혁명 나올 거고요. 아마 와하브 운동 나올 확률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건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해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그래서 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들이 시험 문제를 크게 내시는 게 아니라 스킵하고 패스하는 경우들도 사실 되게 많은 단원이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두고요. 그래도 암기는 해야 되니까 암기 한번 해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아시아 지역 민족운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부터 먼저 볼게요. 이집트는 원래 오스만의 식민지였다가 나폴레옹 원정을 격퇴하면서 처음에 무슨 권을 획득했다가 그렇죠, 자치권을 획득했다가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독립을 하게 된다고 했죠. 자, 이 사람이 누구다?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을 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사이에다가 지도에 여기 표시 한 번씩 나와요. 여기다가 운하를 하나 뚫는다고 했죠. 그 운하 이름이 뭐다? 그렇죠, 수에즈 운하. 자,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0%부터 빚을 지고 이것 때문에 내정 간섭까지 받는다고 했죠. 이 사람, 이거 수에즈 운하 설치한 사람 이름이 뭐다? 바로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이 사람 관련돼서 문제 나올 때 뭐까지 나왔냐면은 이 사람이 수에즈나 그 오픈식 할 때 축하 파티로 베르디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오페라인가 뭐 이게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오페라 공연 이름까지 물어봤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오페라 이름이 아이다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이스마일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집트에서는 요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아랍 보도록 할게요. 아랍은 와아라고 했습니다. 자, 이랍 첫 번째 무슨 운동? 와하브 운동.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어느 책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우리 세속화되면 안 된다. 어느 책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쿠란의 가르침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종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다 보니까 정치적 실권이 너무 많은 술탄이면 떨어지고, 자, 쿠란이 얘기했던 아랍 민족의 끈끈한 가족의 형제를 살렸기 때문에 아랍 민족주의는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계승해서 이제 와하브 운동,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계승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이후에 그 아랍 민족주의의 기초를 더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아랍 문화, 쿠란 이외의 다른 책들을 살려내는 운동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심이 됐던 지역이 어디라고 얘기했죠? 시리아에서 중심이 되었고요. 참여했던 사람들은 시리아와 레바논 중심의 작가들이었고, 자, 이게 옛날에 책들인 고전 문화를 살려내는 거다 보니까 아랍 문화 기본은 더 탄탄해지면서 현대 무슨 어를 정비하게 됐다? 현대 아랍어를 정비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란은 담배, 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영국이 가지고 갔던 이권 중에 하나였던 담배에 대한 이권을 반대해서 담배 무슨 운동을 실시하더라? 그렇죠, 담배 불매 운동을 실시하더라. 그리고 이 담배 불매 운동 성공 이후에 우리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도 무슨 군주정, 입헌 군주정 만들고 의회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법에 따라서 혁명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입헌 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봤던 오스만 때도 그렇고요. 이쪽이 이란도 그렇고요. 이쪽 지역에서는 정치 형태 얘기가 나오냐면 공화정 얘기보다는 술탄이 없다는 거를 전제를 잘 못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일단 술탄은 계속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 형태가 공화정 얘기보다는 입헌군주정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 하나 정리를 해두고요. 요 다음에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근대화보다는 거의 뭐 침략에 맞서는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